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최기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께서 총정리 이론 강의 또 강의 들으셨고, 그 다음에 또 핵심 요약 강의도 들으셨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론 공부를 최소한 이제 2회 3회독, 3회독 하시고 오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요. 문제집은 제가 썼고요. 그리고 딱 400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400문제면 오지선당이니까 네, 5, 4, 20, 한 2,000개의 지문이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이제 뽑아서 2,000개의 지문을 넣었기 때문에 뭐 일부 유사한 지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2,000개의 지문의 O와 X를 판단할 수 있고 또 X면은 왜 틀렸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합격점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문제집을 최소 이제 한 3번 이상을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그 문제집 3회독 이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3권의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 선택된 문제를 3번 이상 반복하는 것이 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길게 제 서두가 길어지면 좋지 않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챕터 단원 공략 포인트는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신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공략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국토기획법의 용어 정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 당연한 거고요. 또 용어 정의도 가끔 이제 한 문항씩 출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 국토기획 체계죠.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 보존하기 위한 국토기획,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이나 도시혁신계획이나 입체복합구역계획이나 등등 각종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그 국토계획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바탕에서 학습을 시작을 하시는 게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신설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그리고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계획 등은 이제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 문항 정도는 출제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도시 혁신 계획 그리고 복합 용도 계획 등에 대한 학습을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총정리 이론 강의만 들으시고 핵심 요약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이 신설된 내용은 총정리 이론 강의할 때는 강의가 신설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강의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를 꼭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문제집 12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인문 및 용어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자, 대표 문제 먼저 볼까요? 자, 기반시설, 국토교육법상 기반시설 분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기반시설 분류표 그 13페이지 문제집 13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 분류표 나와야죠.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진짜 단순 암기 사항인데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한 3번 정도 직간접적으로 출제에 반영되기 때문에 너무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 총정리할 때도 꼭 이거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분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왔죠. 공원, 광장, 찌가 뭐죠?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래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는 그렇죠. 이 법상 공간시설, 공간시설로 불립니다. 정확하게 되죠. 다음 2번.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리고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는 그렇죠. 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제시설 맞습니다. 방제시설이고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보건위생시설 맞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죽음에 관련된 기반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었죠. 네, 죽음 관련 기반시설은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합니다.
다음 2번. 여러분, 그 도로는 다시 이제 대통령령으로 도로의 종류가 세분되잖아요. 자,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도로의 종류입니다.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세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보행자 도로는 전용 도로가 있고요.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보행자 우선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우선 도로는 자동차나 자전거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도로라고 볼 수 있죠. 네. 자전거 우선 도로는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을 뿐이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도로는 자동차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존재하지 않고요. 보행자 우선도로만 존재해요. 상당히 정류장은 분류가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도로도 출제에 반영된다면 이런 부분이 정답을 결정하지 않을까 강력하게 예상을 할 수 있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은 환경기 시설이고 우리 외울 때 하수, 폐, 빗물 그렇게 왔었죠, 그죠? 하수, 폐, 하수, 폐, 빗물 그렇게 왔었죠. 공원, 광장, 지 그렇게 왔을 거예요. 저수지, 방방 하잖아. 저수지 방방. 하유, 하천 저수지. 저수지 방방. 하유, 그렇게 왔었죠. 네. 자, 기반시설 분류표. 아무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기반시설 분류표는 꼭 암기를 하고, 최종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대표 문제 맞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이제, 이런 교재 편집 순서에, 거의 맞춰서, 문제집이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집을 풀다가 궁금하거나, 다시 한 번 더 보충해서 학습이 필요할 때는 항상 기본서나 요약집을 펼쳐두시고 같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같이 보죠. 자, 국토교육법상 용어정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습니다. 이 법상 도시군계획,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에는 두 가지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자,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법 개정으로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생활권을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했죠. 그래서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과 도시와 군 관할 구역 및 생활권을 단위로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 예를 들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부터 제일 밑에 이제 저 밑에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죠. 그래서 1번 정확하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 광역도시계획은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이 됩니다. 광역계획권이죠. 그러니까 자, 서울이고요. 경기도 광명이고 경기도 안양이고 자,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또는 군관할구역, 도시 또는 군관할구역 정보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죠. 광역시를 단위로 하는 계획이 아니고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의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지구단위 계획은 자,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필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 구역에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틀렸죠.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은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설명했잖아. 서울시.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죠. 한 개의 도시를 관할구역 단위로 해서, 즉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란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죠. 자,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하고, 그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 즉 지구 단위,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을 단위로 도시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미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단위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틀렸고, 얘기 한번 봐요.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용도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주둔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개발 규제가 목적이잖아. 즉 개발을 못하게 규제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구역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인천이에요. 인천이면 이거 인천시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용도구역이 대표적으로 이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이잖아요. 그럼 그린벨트가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원칙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규제하잖아요. 그리고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면 그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못하게 조정하려고 여기다 무엇을 지정하는 거죠? 시가와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잖아. 인천이잖아요. 인천은 이제 수단좋은 보호 육성이 필요한 인천시 앞바다, 국유수면 바다가 있잖아. 수단좋은 보호 육성이 필요한 국유수면 바다와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목적이니까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할 목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 4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주둔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개발 못하게 규제하는 용도구역인데, 이번에 이제 신설된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죠. 그러면은 무엇을 풀어주죠? 주로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해서 풀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규모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를 풀어주죠. 용도를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건축법상 30개의 용도 가운데서, 그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별 종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파트는 물론이고 상가도 들어오고 교육실, 대학도 들어오고, 그죠? 첨단 산업시설 연구단지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시혁신구역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럼 복합용도구역이 뭐냐면 이게 신설인 거잖아.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이 신설됐는데, 간단하면은 복합용도구역은 복합이니까 하나의 공간에서 주거기능, 산업기능, 생산, 교육기능, 문화기능, 그죠? 휴식기능,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합인 거예요.
자, 복합용도 구역이 지정되면 또 복합적인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야 주거 기능도, 업무 기능도, 문화 기능도, 교육 기능도, 첨단 산업 개발, 산업과 연구 기능도 막 하나의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직장과 주거와 휴식이 하나의 공간에서 가능한 어떤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도시 공간이 창출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밀도 개발 추진인가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지 않는 게 또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혁신구역은 중점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등 건축물의 어떤 밀도 완화가 주고 거기에 덧붙여 용도를 늘려준다면 복합용도구역은 용도를 늘려주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것을 완화해준다. 이렇게 또 이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두 개의 용도구역은 개발을 규제하는 용도구역이 아니고 이제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토지 이용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하는 용도구역. 이때 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은 뭐죠? 딱 읽으면서 방금 설명드린 도시혁신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여기에 해당되고 또 복합용도구역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면 이 지역의 도시공간이 다시 도시공간을 계획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공간재구조화 계획, 공간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네,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두 가지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만든 거예요. 본래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도시공관리계획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변경, 복합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여서 도시 공간을 다시 재구조화할 수 있는 행정계획. 이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 토지 이용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구역, 즉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신설된 어떤 용도 구역에 대한 입법 취지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이제 좀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중에 용도 구역 편에서 문제를 다루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살짝 배경 지식을 깔아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번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자,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안 돼. 여러분 잠깐 봐요. 기반 시설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기반 시설 종류를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셨죠? 네, 도로라고. 좋아요. 지하철이라고. 공원이라고. 그죠? 학교라고. 이게 전부 도시민의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이라고. 그럼 우리가 배웠잖아. 도로, 지하철, 공원, 학교 등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를 하잖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전까지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기반시설. 도시공관리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야.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이 아니고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와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이 아니고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맞는 거죠. 용어 정의에서 틀리면 안 되죠.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목적으로 하니까 도시혁신구역이네. 도시혁신구역에서 토지 이용과 건축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공간관리계획을 도시혁신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행정계획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공간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 아니고 뭐죠? 도시혁신계획이죠. 도시혁신계획에 대한 용어죠. 신설됐기 때문에 3번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고 5번이 도시혁신계획이고 자, 신설된 개념을 한번 용어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든 문제가 됩니다. 네. 자, 옳은 것은 아까 그렇죠. 1번이 정답이었죠. 다음 2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도 이제 신설된 용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문제집에 새로 넣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대충 이제 눈치를 채셨죠. 네,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벌써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복합이잖아요. 이런 기능이 2개 이상 가능해야 복합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리고 또 나와 있으면 답이. 자, 이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시 공간에서 융합적인 도시 기능, 즉, 주거, 산업, 상업, 교육, 문화, 의료 등 융합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 용도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 네. 그 복합 용도 구역 안에 주거 기능을 담당할 토지 비율은 몇 %, 상업시설이 들어갈 토지 비율은 몇 %, 이런. 이해가 되죠? 용도별 구성 비율, 건폐 용적률,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이제 완화할 목적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공간관리계획은 복합 용도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도시혁신계획과 복합 용도 계획의 개념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 도시혁신구역과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무엇이었죠? 아까 공간재구조화 계획이다. 즉 건축하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건축하선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도시혁신 계획과 복합 용도 계획은 꼭 용어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도시공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공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출문제에도 출제가 됐었죠.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 사업, 즉 도시공계획 중에서 즉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세 가지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중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있고요. 그때 도시 및 중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잖아. 정비 사업에는 세 가지가 뭐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주환경 개선 사업.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환경 개선 사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죠.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기영, 리안, 디귿이 모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 국토교육법상 국가계획, 네,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 국가계획은 네,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준 광역계획은 단위의 국토계획이고, 도시군계획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와 군 관할 구역 단위의 국토계획이었죠. 자, 관계는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수직적 관계죠. 즉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하위 계획 내용이 상위 계획 내용과 상호 충돌하면 법적으로 뭐가 더 우선하죠? 그렇죠. 상위 계획이 우선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뭐.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당연히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하게 되잖아요.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생활권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네. 왜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생활권계획의 하위 계획이니까. 네. 그 다음에 4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되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다 맞네요. 다음 5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그리고 있다. 정답이 5번이에요. 여러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면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하겠죠. 그래서 이제 2개 이상의 도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면 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도시와 군들은 당연히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군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도시군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무엇이 있죠?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지역이라면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와 군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될 것이고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게 맞도록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한다. 첫 번째 수립하고 두 번째 수립하고 세 번째 입안하고 이게 원칙이에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조속하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은 함께 입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속하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인데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합적인 문제가 됩니다. 1번 기반시설 중에서 장사시설, 토축장, 종합의료시설 아까 죽음에 관련된 기반시설은 그죠? 보건위생시설이죠. 환경, 기초시설이 틀렸습니다.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되잖아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의 일부 인접시군 관할구역 일부를 광역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렇죠. 군, 또는 면 관할구역을 단위로 인접시군 관할구역 일부를 광역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정확한데요? 정확하게 옳은 거니까 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잖아. 인접시군 관할구역을 광역구역에 인접시군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그 단위가 구군 읍면 단위로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여러분 이제 기준은 전국이 공통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외우게 됐잖아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준 이렇게 각종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공식처럼 기억을 하기로 했거늘.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지, 일부. 전부는 아니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 토지용의 합리화 등을 수립하는 토지용의 합리화 등을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거죠. 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5번 성장관리계획이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서울은 용도적인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은 어떻게 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서울인데 행정구역은 서울인데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잖아.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서울에서 용도가 지정된 지역은 본래부터 개발 용도고 지금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습니까? 대부분 개발이 끝났죠. 완료되버렸죠. 즉 쉽게 여기서 서울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땅 사서 택지 조성하겠다고 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개발이 허가 신청된 건수가 서울시청에 몇 건 없어요. 이미 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행정구역이 서울인데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은 대부분 녹지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쪽은 여기서 늘 개발허가 신청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 이 지역의 개발, 성장을 즉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개발, 성장을 관리를 하려고 즉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즉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성장을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을 무엇으로 부르는 거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에 지정될 수 있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성장,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관리할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는 거예요. 이미 성장이 끝나버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성장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 정도 이제 총정리 이론 강의를 할 때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잡았다면 굳이 뭐 안다라고 안 외워도 다 문제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강조를 드리는 얘기가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이해가 반복되어서 익숙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되게 제가 공부는 왜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되게 뭐 암기 분량이 너무 많은 과목에서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차분히 잘 듣고 이해해라. 생각을 좀 하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이해가 반복되어서 익숙해지는 것이 곧 가장 좋은 학습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죠, 여러분. 기본서를 10번 보면 당연히 10회독을 하면 당연히 합격하겠죠. 그죠? 근소로 정독으로 한 10번 정도 기본서를 봤다면 합격하겠죠.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근데 기본서 여기 다른 출판사가 다른 똑같은 공급책을 10권을 한 번씩 본 사람은 합격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문제집도 400문제잖아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 문제집보다도 여러분이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이 문제집이 좋은 문제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부했던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그 지문들이 X면은 누가 읽어줬을 때 그 지문이 X인지 O인지 판단할 수 있고 X면은 왜 틀리는지를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합격 못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라톤을 할 때 멀리 뛰는 자는 우리 마라톤 뛸 때 그 복장 옷을 보면은 가벼운 그죠? 핫팬츠에 가벼운 하나 이제 소매나시 하나 입고 뛰잖아. 운동복. 그죠? 가볍게 하여 멀리 뛰죠. 많은 학습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다 정리하시고요. 선택된 문제집 한 권의 기본 3권을 반복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물론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요약집도 가끔 필요할 수는 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틀렸죠? 성장관리계획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난개발 방지 그리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 그리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주상공이 아니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몸풀기 용어 정의 그리고 뭐 행정교육의 관계 등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학습이 끝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토교육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단원의 공략 포인트는 광역계획원의 지정권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매번 정답을 결정하는 확률이 매우 높았죠. 네. 자, 염두에 두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1번 대표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죠. 주민 제한 대상.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전부 행정청이에요. 그죠? 행정청. 시랑 군소 되든지, 국토교통장관으로 임명이 되든지, 도지사로 선출되어야 이 정도 출세를 해야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설을 못한 우리는 주민들이에요. 주민은 비행정이잖아. 비행정. 주민은 비행정, 행정청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공무원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출세한 건 모르겠는데,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시랑 군소가 안 됐잖아요. 우리는 정책 위반권이 없는 거죠. 그럼 지역 실정은 지역 주민이 잘 아니까, 당신들이 위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근데 주민 제한 대상이죠. 당연히 이용이 됩니다. 그죠? 우리 이거잖아.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주민이 제한할 수 있죠. 지구 단위 구역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도 제한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하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용도 구역이 통째로 다 없어져 버려 삭제가 됐잖아요.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대신에 이제 이게 들어온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 앞으로 줄여서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을 입체 복합 구역이라고 할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됩니다. 4개죠, 4개.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달달달.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보고 기억날 정도로 익숙하게 만들면 되죠. 지구 단위 구역구역의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 지정지구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시가와 초중구역의 지정과 변경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니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문제집만 잘 풀어도, 그러니까 문제집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총정리 이론 과정이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 과정을 2-3번 정도 반복을 하셨다면 이 문제 풀이만 잘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또 부족한 부분을 또 핵심 요약집이나 기본수로 잘 채워서 복습한다면 충분히 합격한다. 즉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관련된 문제 풀어볼까요? 네.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잖아. 우리 연습 많이 했죠. 광역계획권. 여기 이렇게 연습했잖아. 서울. 여기는 경기도 파주, 경기도 연천. 제가 늘 이렇게 예를 들잖아.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은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왼쪽은 서울시, 오른쪽은 경기도, 파주, 연천이가 경기도잖아. 2개의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하죠? 바로 말해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지정권자가 되죠.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말 못하면 안 돼. 시도지사. 관계된 시도지사니까. 여기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잖아. 관계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잖아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에게 승인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쭉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역계획원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파주 연천을 묶었어. 광역계획권이잖아요. 파주 연천은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이잖아. 자, 도 관할구역의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정하죠? 경기도지사, 관할도지사가 지정하잖아. 국토부 장관 지정, 도지사 지정. 갑시다. 많이 하면 더 문제풀이니까 문제 봅시다. 주리사항의 특별지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와, 2개 이상의 도시 또는 군의 도시 공간구조와 도시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도시의 공간구조와 도시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광역시설. 광역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인천항만, 인천공항,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서 설치된 시설, KTX 철도 같은 거, 그죠? 이런 것은 광역시설이잖아. 이런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공간구조와 도시의 공간구조와 기능의 상호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광역계획의 지정 목적이에요. 광역계획의 지정 목적입니다. 자, 이 3가지를 목적으로 지정한다. 정확한데 광역계획의 지정 목적을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광역계획의 두 개성의 시도에 걸쳐서 시도에 걸친 경우 관할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틀렸잖아. 광역계획의 두 개성의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죠. 서울하고 경기도에 걸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된 경우잖아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려면은 관계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구에 의견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봐요.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할 거야. 당연히 이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뭐 해야 되죠? 의견을 듣죠.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잖아.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되잖아요. 지정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뀐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관계시도지사, 관계된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4번.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있죠.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구나. 그 다음에 5번. 광역계획의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거고 광역계획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 공동수립이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 시도지사 공동수립,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시도지사 공동수립. 맞는 것은 1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번부터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